자유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태국은 성지와 같은 곳이라고 한다. 저렴한 가격에 잠도 잘 수 있고 맛있는 먹거리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주머니 가벼운 여행자들도 푸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나라 태국. 태국의 중심지 방콕에서 방콕 여행의 꽃이라 불리우는 카오산 로드로 오늘 여행을 떠난다. 배낭 여행자의 거리 카오산 로드에서 어떤 재미난 경험들이 나를 기다릴지 벌써 설렌다. 내가 머물던 숙소에서 카오산 로드로 가기 위해 짜오프라야 강에서 운행하는 수상버스를 탔다. 방콕은 짜오프라야 강을 이용한 수상버스가 잘 발달되어 있다. 카오산 로드에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해도 되지만 방콕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수상버스를 내 성격상 안 탈 수 없었다. 수상버스를 타면 방콕의 주요 포인트로의 이동은 거의 다 할 수 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져 배에 몸을 싣고 있었다. 나는 카오산 로드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선착장에서 내려야 하나 계속 밖을 주시하며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은 편안하게 책도 읽고 일상을 즐기고 있었다. 아침 짜오프라야 강은 상쾌함 그 자체였다. 배가 이동하면서 만들어주는 바람이 정말 시원했다. 짜오프라야 수상버스는 선착장에서 따로 표를 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는 배가 오면 올라타면 된다. 배에 올라타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있으면 주황색 옷을 입은 승무원이 돌아다니면서 배싹을 받는다. 돈을 주면 동그란 통에서 배표를 끊어준다. 재미난 것은 동그란 통을 흔들면서 배싹을 내라는 표시를 한다. 돈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 신기했다. 다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수상버스의 좋은 점은 아름다운 방콕의 풍광을 보너스로 감상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내가 내려야 하는 선착장인가 하고 약간 긴장을 했다. 카오산 로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린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은 왕궁으로 갈 수 있는 선착장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하는데 전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선착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내가 내려야 할 파티 선착장에 도착하면 나도 빠르게 움직여야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서인지 배 안이 많이 여유로워졌다. 수상버스를 타려면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배에 달려있는 깃발의 색을 잘 봐야 한다. 그리고 선착장마다 깃발의 색에 따라 멈추는 선착장과 그렇지 않은 선착장이 구분되어 있다. 깃발의 색에 따라 배싹도 다르다. 오고 가는 방향을 모두 하나의 선착장에서 타기 때문에 방향도 잘 보고 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난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한다. 아침의 상쾌함과 방콕의 아름다운 아침 풍광을 즐기고 있는 사이 어느새 카오산 로드로 갈 수 있는 파아티 선착장에 도착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카오산 로드로 향하고 있었다. 설레임 가득 안고 간 카오산 로드. 그곳은 내 설레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이색적인 풍광, 많은 인종의 사람들, 모든 것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카오산 로드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 한 일은 먹는 것이었다. 아침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팟타이 냄새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팟타이를 주문하였다. 카오산 로드에서 나름 유명한 팟타이 노점인데 팟타이를 만드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카오산 로드는 저렴한 먹거리의 천국이다. 걷는 곳마다 다 먹고 싶을 지경이었다. 카오산 로드에서는 내 먹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팟타이는 태국 전통 음식으로 면과 팟타이 소스 그리고 숙주 나물 등을 함께 넣고 볶아내는 음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법 가격이 나오는 음식이지만
카오산 로드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주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법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우리나라에서 줄을 서가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그런 내가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웃게 만들었다. 여행을 오니 모든 것이 여유롭게 느껴져서 그런 것이었을까? 왠지 내가 조금 너그러워진 느낌이랄까. 맛있게 볶는 소리와 냄새가 코끝을 즐겁게 했다. 취향에 따라 다양한 곁들이를 넣어 먹으면 더 맛나다고 해서 나는 땅콩가루를 뿌렸다. 팟타이를 한 입 넣은 순간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너무 맛이 있었기 때문이다. 카오산 로드에서는 팟타이를 먹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남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먹으면 된다. 서서 먹어도 되고 걸어 다니면서 먹어도 된다. 자유로이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행자의 거리인 카오산 로드에서 누릴 수 있는 행사 중에 하나일 것이다. 카오산 로드가 여행자의 거리라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여행자들이 생활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숙박시설과 음식, 풍부감 넘치는 거리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카오산 로드에서 람부뜨리 로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커다란 사원이 보인다. 송크람 사원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사원이다. 여행자들에게는 람부뜨리 로드와 카오산을 연결하는 사원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 여행자들에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사당 같은 것과 마주했다. 태국의 국교는 당연히 불교이다. 인구의 90% 이상이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한다. 방콕 사원 중에는 짧은 옷을 입고는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곳 왓차나 송크람 사원은 제한이 없었다. 자유롭게 누구나 기도를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는 사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절은 대부분 산속 깊은 곳에 있는데 방콕의 사원은 도심과 가까이 위치해 있었다. 누구나 찾아와서 기도를 쉽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왓차나 송크람 사원에서는 하루 종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와 아이는 어떤 소원을 빌고 있을까? 아무쪼록 모녀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기도를 올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본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더위를 싹 잊게 만들어 주었다. 누구나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서 복잡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여유로웠다. 방콕의 더위에 지쳐있던 나에게 사원 안은 말 그대로 천국이었다. 한적하게 쉬면서 여행의 중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본당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기도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느껴졌다. 외국인도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식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무척이나 생소했지만 정성을 들여 기도를 올리는데 인종, 민족은 아무런 상관없을 것이다. 태국에는 약 33,000개의 절이 있다고 한다. 절은 단순히 종교시설로의 목적만 가지고 있지 않고 옛날부터 학교, 병원, 고아원, 복지센터 등 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태국인들은 태어나면 사원에서 축복을 받고 결혼도 사원에서 한다고 한다. 불교 국가인 만큼 태국에서 남자는 만 20세 이상이 되면 꼭 한 번은 출가를 하여 잠시라도 숙녀 생활을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불교가 태국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승려에 대한 존경심과 대우가 극진하다고 한다. 나도 공항에서 입국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승려 한 분이 오시자 입국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국대를 별도로 통과해서 가는 모습을 보았었다. 그때는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그런 모습이 이해가지 않았었는데 방콕을 여행하면서 승려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존경심을 경험한 후 내가 공항에서 가졌던 생각에 스스로 부끄러워졌다. 진정한 여행자라면 단순히 풍광을 보며 즐기는 것을 떠나 여행하는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자유롭지만 누구 하나 떠들지 않고 법석대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경건함이 공존하고 있는 와타나 송크람. 여행자들의 거리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어서 거리를 연결해주는 사원으로 생각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했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도심 속 사원에서 진정한 태국인들의 불심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자 시간이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인지 서서히 차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로 위를 수놓고 있는 것은 오토바이 무리들. 방콕은 특이하게 오토바이 택시가 있다. 이번 여행에서는 타보지 못했지만 다음에 방콕에 온다면 꼭 타보고 싶은 교통수단이다. 카오산의 저녁을 즐기기 전에 주변 거리를 돌아다녔다. 방콕은 어느 거리를 돌아다녀도 정말 재미있었다.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왠지 그냥 재미있다. 걷다 보면 요새도 만날 수 있고 잘 정돈된 공원도 만날 수 있다. 마하간 요새와 라마 3세 공원이다. 시간만 맞는다면 공원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배경으로 방콕 시내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다. 해저무는 방콕의 시내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다음날 아침 사판탁신역에서 BTS를 타기 위해 사우프라야 강을 건너기로 했다. 선착장에서는 상인들이 아침 장사를 하고 있었다. 선착장뿐만 아니라 방콕 아침거리 곳곳에는 이런 노점이 많이 생긴다. 산바트를 내면 강을 건널 수 있다. 방콕은 강을 왔다 갔다만 하면서 사람을 실어 날라주는 운송수단이 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승선해 있었다. 배가 떠날 시간이 되자 미처 타지 못한 사람들이 바빠진다. 방콕 아침의 출근길 풍경을 보니 우리나라에서 항상 뭔가에 쫓기듯 출근을 하는 내 모습이 오버랩된다. 장사를 하기 위해 배에 오른 이 사람은 배 위에서 개시를 한 모양이다. 아마도 오늘은 장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어제보다도 짜오프라야 강은 행복감이 넘친다. 금세 강 건너에 도착을 했다. 더 많이 타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도착했다. 그렇게 사파타신역에서 BTS를 타고 다시 카오산 로드로 향했다. 카오산 로드까지 가는 BTS가 없기에 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이용했다. 오늘 첫 여행지는 어제 저녁에 갔었던 라마 3세 공원 옆에 있는 로아프라삭이다. 철의 사원이란 뜻이다. 태국 돈 500바트의 라마 3세와 로아프라삭이 그려져 있다.
루아프라삭은 마치 중세의 성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다. 태국의 다른 사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루아프라삭은 신비롭다는 표현이 딱 어울렸다.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첨탑은 총 37개인데 해탈에 이르는 37가지의 선행을 의미한다고 한다. 내부에 들어갔다. 내부는 마치 미로 같았다. 작은 길들이 사방으로 나 있는 듯 매우 신비로웠다. 우리나라 체험같이 태국 학생들이 사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역사가 담긴 건축물을 공부하는 모습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아이들과 함께 우리나라 아름다운 건축물을 돌아봐야겠다. 루아프라삿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밀교에서 발달한 상징의 형식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의 모습이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루아프라삿을 스케치한 사진을 보면 수치까지 적혀 있어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루아프라삿 중앙으로 가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나선형의 계단이 있다.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면서 풍경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에 흔들려서 풍경 소리가 나는 줄 알았는데 스피커로 틀어놓은 것이었다. 약간 아쉬움이 느껴졌지만 루아프라삿은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신비로움을 안겨주었다. 신비로움을 가득 안고 다음 여행지인 푸카오텅으로 향했다. 푸카오텅은 라마 1세 때 만든 인공산으로 평지인 방콕에서 유일하게 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다. 내가 푸카오텅에 가고 싶은 이유는 역시 방콕의 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푸카오텅의 계단은 총 320개라고 한다. 계단을 언제 올라가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니 오르는 게 어렵지 않았다. 중간 정도 올랐을까 종소리가 들려왔다. 오르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종을 치고 있었다. 여기에 있는 종을 모두 다 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종소리가 푸카오텅을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을 상상하며 더 위로 올라갔다. 많은 수의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에서일까 계단 옆에서 시원한 물보라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꼭대기에 이르러서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갔다. 역시나 불상이 모셔져 있고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이 보인다. 방콕 구석구석에서 기도를 진실하게 드리는 모습을 여행 기간 동안 봐서인지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나도 잠시 계단을 오르느라 각봤던 숨을 고르게 한다. 짧게나마 기도를 드렸다. 이번 여행 동안 아무 일 없이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다. 실내에서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갔다. 바로 이곳에서 방콕 시내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말 방콕 시내는 평지였다. 산이라고 부를 만한 곳도 보이지 않았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한껏 방콕 시내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여행했던 카오산 로드도 보이고 바로 옆인 루아프라삿 라마 3세 공원도 보인다. 저 멀리는 와다룬 왕궁 라마 3세 다리도 보였다.
푸카오통에 올라오니 이번 방콕 여행 기간 동안 즐거웠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다. 방콕 시내를 보면서 내 여행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준 푸카오통. 불심이 가득한 불교 국가 태국, 그 중심 도시 방콕에서 사원 여행을 통해 태국인들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었던 이번 여행. 그리고 여행자라면 그저 아름다운 풍광에 취해 있지 말고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여행. 알아야 많은 것이 보이고 많은 것을 보아야 또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여행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알아야 할 것, 보아야 할 것들이 많은 방콕. 다음에 꼭 다시 와서 이번 여행에서 못 본 것들을 이해하고 싶다.